교재 112쪽에 나와 있는 오늘은 9번째 챕터 부분합과 정렬을 합니다. 부분합이라는 거와 정렬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정렬은 항목을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정렬이죠. 영어로는 뭐 sort라고 부르죠. sort. 여기 이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뒤에 있는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10시에는 내과 친구과를 진료했나봐요. 그렇죠? 그 한의원에서. 근데 이제 라인 아파트 사시는 남자분이 2분 오셨고, 그 다음에 친구과에는 라인 아파트 사시는 여자분이 5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낸 거죠. 11시 때는 내과에 금호 아파트 사시는 3분, 현대 아파트 사시는 7분, 라인 아파트 사시는 1분, 그 다음에 친구과에는 금호 아파트 4분이 오셨어요. 성별도 좀 남자 여자 이렇게, 예, 요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쭉 정리해 놨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거죠. 남자가 전체 몇 명이 왔는지, 여자가 전체 몇 명이 왔는지 궁금하죠. 그 다음에 거주 지역별로는 과연 어떻게 오는지, 라인 아파트에서는 몇 분이 오시고 금호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에서는 각각 몇 분이 오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시간대별로는 지금 나와 있는데 진료 과목별로 내과에는 전체 몇 분, 친구과는 전체 몇 명, 이렇게 부인과는 뭐 남자는 안 왔겠죠. 다 여성분만 오셨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몇 분이 오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한번 좀 그룹별로 해서 계산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전체 몇 명인지 여자가 전체 몇 명인지 하려면 남자는 남자끼리 모아놔야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놔야 되고,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따로 명령을 걸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건부 계산하는 거 있었죠? 썸이프 가로 열고 남자 여자 중에서 이 중에서 남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인원의 합계를 구해라. 그럼 이렇게, 그러면 총 남자는,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남자를 여기다 써도 돼요. 남자를 여기다 쓰고 여를 여기다 써도 되고, 이때 남자를 어떻게 해라? 요거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엔터를 치면 되고요. 여기는 또 는 썸 해가지고 가로 열고, 썸 if 써가지고 가로 열고, 이쪽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합계를 구해봐라. 그러면 여자는 76명, 그래서 합이 얼마? 106명. 그럼 여기다가 합계를 눌러보면 106분 맞네요. 그렇죠? 그럼 총 합이 106분이 맞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볼까? 예를 들어 내과는 어떻게 되고 라인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함수를 여러 번 또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좀 그룹별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바로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근데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해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정렬할지 계산을 해봐요. 남자를 가지고 여자를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부분합을 계산하려면 성별을 가지고 반드시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인다라는 거죠. 남자가 저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막 섞여 있으면 남자의 합계를 구하기가 어렵고 평균을 구하기도 어렵고 개수를 구하기도 힘들고, 예, 인원수를 계산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한다라는 말을 써놨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여,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라고 써주시면 좋아요. 반드시. 우리 컴퓨터에서는 반드시라고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웬만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반드시 뭐뭐뭐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 작업을 선행한다라는 거. 자, 한번 볼게요. 블록을 잡을 겁니다. 블록을 잡아서 이거 뺄게요. 일단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블록을 잡고 나서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할 건데, 지금 정렬을 누르면 항목이 어디 있냐면 진료 시간대에 가 있어요. 탭키를 누를 때마다 항목이 변동이 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놓고 정렬을 누르면 진료 과목별로 정렬을 하는 거고, 이렇게 성별에 가 있으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는데, 첫 번째 줄하고 이 데이터 영역하고 어떻게 되나 보세요. 데이터 영역하고 붙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이 성별란에다가 클릭하고 정렬하면 돼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윗줄하고 본문 내용하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정렬 작업을 해야 된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바로 누르지 마시고 정렬 버튼을 꼭 누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진료 과목별로 하시오.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오름차순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둘째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둘째 기준은 거주 지역별로 하는데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순으로 정렬을 하래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과는 내과끼리 모이고, 부인과는 부인과끼리 모이고, 친구과는 친구과끼리 모이고, 같은 내과 내에서는 현대, 라인, 금호 역순으로, 또 부인과도 현대, 금호, 친구과도 현대, 라인, 금호 이렇게 몰리더라 하는 거죠. 이 작업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자, 각각 다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나서 또 이어서 해볼 거니까는요. 자, 이렇게 정렬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정렬 작업이 끝나고 나면 부분합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분합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그룹별로 뭐가 모이질 않았잖아요. 아까 시간대별로 모여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부분합을 딱 실행하면 제일 앞부분에 있는 진료 시간대를 기준으로 부분합을 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료 과목별로 일단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진료 과목별로 바꿔야 돼요. 진료 과목별로 정렬한 이유는 뭐다? 진료 과목별로 부분합을 계산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료 과목별에 대해서 인원과 연령대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계산하래요. 평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모입니다. 내과 평균은 몇 명, 부인과는 몇 명, 친과는 몇 명. 뭐에 대해서? 인원과 연령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렬을 부분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한 번 더 하래요. 부분합 가서. 자, 이번에는 진료 과목별로 그룹화할 게 아니라 거주 지역별로 하래요. 근데 이번에는 연령대는 빼고 인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만 평균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바꿔서 계산하래요. 최소값으로 바꿔서. 근데 이때 중요한 거,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거지만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진료 과목별 평균이 사라져요. 왜? 요것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걸 체크했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면 사라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료 과목별로 평균을 구했잖아요. 평균을 구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값으로 거주 지역별로 인원에 대해서 최소값을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꼭 해제해주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내과는 먼저 계산했고 같은 거주 지역별로 모여있는 최소값을 또 인원별로 따로 계산한다. 복합적으로. 이게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내요.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냐면 처음엔 진로 과목별로 부분합을 했고 그 다음에 거주 지역별로 했었어요. 근데 보통 항목을 하나만 갖고 시험을 묻기도 합니다. 추세가 그래요. 자, 113페이지 볼게요. 부분합을 수행하기 전에는 다시 부분합을 잘못했을 때는요, 이동 밖에다 가지 마시고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모두 제거하시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정렬에 들어가서 진로 과목별 오름차순 기준 추가 눌러서 거주 지역별로 내림차순 했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대로 두고 다시 부분합. 그래서 처음에는 진로 과목별 연령대와 인원에 대한 평균 계산을 하고 확인. 두 번째는 진로 과목이 아니라 거주 지역별로 연령대는 빼고 인원 한 가지에 대한 최소값으로 바꾸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어 있는 걸 모르고 확인 누르면 기존에 계산했던 평균 작업이 사라진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야 된다. 이렇게. 그 작업이 115페이지 설명과 116페이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문제지에 써 있네요. 평균은 인원에 대한 평균이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부인과 평균, 친구과 평균, 전체 평균. 평균이 네 가지가 있어요.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작업해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계속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홈 탭에 가서 자릿수를 줄이고 늘려주면 돼요. 아니면 그냥 하나씩 소수면 무조건 한 자리로, 무조건 소수면 한 자리로 바꾸래요. 이렇게 어떤 건 늘려줘야 되고 어떤 건 소수점이 두 자리네요. 두 자리. 얘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만들고, 요것도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늘리고, 얘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줄이고, 얘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하면 돼요. 소수점 이하 줄이는 거는 표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바꿔주셔도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평균값 4가지를 개별 평균 3개 하고 전체 평균 1가지, 총 4가지를 가지고 자릿수를 줄이고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줄였다가 늘리세요. 늘렸다 줄이지 마시고. 잘못은 늘렸다 줄여버리면 너비가, 이 폭 너비가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였다가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한의원의 이용실대 표에서 진료 과목별 인원, 연령대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아까 평균 계산했었어요. 그 다음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거주 지역별 연령 항목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하는데 이런 부분합을 해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렬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걸 알려줘요. 문제지에 써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계산된 결과에 대해서 뭐 평균이라든지, 내과 평균, 여기 인원에 대한 평균만 하는 겁니다. 연령대 평균은 아니에요. 문제지 보면 인원 평균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인원 평균. 인원의 평균은 소수점이야 두 자리로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연령대 걸 블럭 잡아서 같이 하시면 이거는 틀린 거로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하고 최소값이 각각 하나의 행에, 각각 하나의 줄에 표시하래요. 이거는 평균값하고 최소값을 같은 줄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부분합의 작성 순서는 평균을 구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다시 거주지역별로 인원의 최소값을 계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계산한 평균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최소값이 위에 나타납니다. 부분합은 먼저 계산한 값이 아래 표시가 되고 나중에 계산한 값이 위에 표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부분합 결과가 보여 있잖아요. 이 부분합 결과는 실제 시험 문제지에는 안 나와요. 이건 시험 문제지 없는 겁니다. 이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 뿐이지 실제 문제지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맞았나 틀렸나 몰라요. 연습을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부분합을 망쳤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 예. 다시 부분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이라는 게 떴는데 1수준은 뭐냐면 전체 평균 그 다음에 2수준 그룹별, 3수준 4수준 전체예요. 그러니까 1번을 누르면 전체만 나와요. 전체 요약만. 마지막 숫자를 누르면 뭐다? 개별적인 거 다 나와요. 이때 빼기를 누르면 뭐가 된다? 축소가 되고 그렇죠.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 더하기를 누르면 펼쳐지고요. 확장이 되고, 빼기를 누르면 더하기가 되면서 축소가 되는 겁니다. 1번은 전체를 요약해서, 2번은 그룹별로 요약해서, 3번은 그 다음 그룹별로 요약해서, 또 다음 그룹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숫자를 누르면 개별적인 게 다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거는 필기시험에 물어요. 1번 누르면 요약이 나올까요? 4번 눌러야 요약이 나올까요? 뭐 이런 거. 또 시험에 나오더라 하는 거죠. 자, 117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결과를 116페이지 7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넷과 평균이 표시된 이에 15번째 셀을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셀들을 선택하고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는 방법을 동원해봐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처음에는 자릿수가 어떤 건 자릿수가 한 자리, 어떤 건 자릿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 얘네들은 줄이면 알아서 처음부터 0자리로 가요. 늘리면 자릿수가 안 맞으니까. 다 똑같은 두 자리면 자릿수를 늘려면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까지 표현이 되지만 자릿수가 서로 안 맞았었잖아요. 이때는 늘리면 0자리로 갔다가 다시 한 자리, 두 자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혹여나 실수할까봐 줄이는 걸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늘려주시는 게 낫다 하는 거. 117페이지 보면은 윤곽 기호라는 거, 아까 1, 2, 3, 4 윤곽 기호 중에서 1번을 누르면 전체 요약만 보이고 4번을 누르면 개별적인 요소가 다 보인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줄 표시해도 되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얘네들을 잘 보세요. 얘네들을 그룹을 질 수도 있어요. 그룹을 이렇게 질 수도 있어요. 이거 누르면 뭐가 된다?
요약이 돼야 돼. 정리가 돼버리죠. 이렇게. 1번 누르면 뭐가 된다? 1번 누르면 뭐가 된다? 요약된 결과가 나오고 2번 누르면 뭐가 된다? 끝순서 누르면 뭐가 된다? 다 펼쳐진다. 아까 1번 누르면 뭐가 된다? 전체가 요약이 됐죠. 끝에 있는 숫자 누르면 뭐가 된다? 개별적인 거 나오죠. 여기서 1번 누르면 오므라들고 큰 숫자 누르면 펼쳐지고. 윤곽이 다 지워졌네. 예, 윤곽이 다 지워지면 여기는 윤곽 지우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만 좀 전에 윤곽을 지웠잖아요. 윤곽이 지우면 뭐가 안 된다? 취소가 안 돼요. 간혹 그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윤곽을 지우세요 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여기 가서 윤곽 지우기 누르시면 윤곽이 싹 지워집니다. 우리는 지울 필요는 없어요. 예. 자, 기출 0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 01번 문제. 배달일지표에서 배달 담당별 배달 시간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다시 배달 담당별 배달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블럭을 잡고 정렬 버튼 눌러서 정렬 기준은 뭐다? 배달 담당별 오름차순. 책에 이렇게 써있네요. 빨간색 화살표 첫 번째가 그거죠. 정렬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블럭을 잡고 정렬 버튼 눌러서 정렬 기준은 뭐다? 배달 담당별. 그리고 정렬 방식은 뭐다? 오름차순 확인.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자? 부분합하자. 근데 첫 번째 우리 연습했던 거는 정렬이 두 가지였어요. 그랬죠? 1차 기준은 뭐, 2차 기준은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는 항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에 들어갔더니 일자가 아니라 배달 담당별, 네, 당연히 배달 담당별로 부분합을 구해야죠. 정렬을 했던 이유가 그거니까. 배달량과 비고 빼고 배달량에 대한 그 다음에 배달시간 분 두 가지에 대해서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계산한 후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배달 담당별 배달량 배달시간을 빼고 배달량에 대한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합계를.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얘를 해제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 합계가 들어갔다. 그런데 합계라고 표시하지 않고 요약이라고 나와요. 엑셀이 아주 옛날 버전 200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실행해서 부분합을 계산하면 합계라고 나왔었는데요. 2003 버전서부터 합계라는 말 대신에 요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썸머리, 영어로 썸머리 이렇게 나와요. 되게 보기 싫어요. 이게 합계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배달 담당별 배달량과 배달시간 분에 대한 최소값을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그렇죠.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배달시간 분은 빼고 배달량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는 합계를 계산하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자. 그러면 먼저 계산한 최대값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합계가 요약으로 표시가 되고 어차피 최대값하고 합계는 각각 다른 줄에 표시가 돼요. 같은 줄에 표시될 수가 없어요. 이번 문제도 끝났어요. 사실은. 자, 1번도 앞에 있는 요약번호 1번 누르면 그룹별 전체가 나오고 4번 누르면 개별적으로 나오고. 네, 다 끝났습니다. 자, 기출 02번으로 가면 먼저 데이터를 블록을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목이 따로 있고 본문이 따로 있잖아요. 본문이 따로 있으면은요 굳이 그룹 잡지 않고요. 지금 지기를 기준으로 뭐 내림차순 이거 그냥 내림차순 누르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제목줄하고 내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렬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 정렬 기준은 뭐다? 직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름차순이다? 아니 내림차순이네요. 확인. 그럼 가나다순에 의해서 과장이 제일 아래로 내려가고 사원, 시옷이 위로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직위별로 그룹이 정렬이 됐으면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그룹 하락목은 뭐다? 직위죠. 직위를 가지고 정렬한 거니까 직위를 가지고 그룹화해서 부분합을 계산해야죠. 자, 직위별 뭐 공제계, 급여계, 실수령 세 가지의 합계와 평균 한꺼번에 못 계산해요. 합계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똑같은 거에 대한 평균으로 바꿔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이걸 안 하고 확인 누르면 합계가 사라지고 평균으로 갈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도 넣어야 되니까 해제하고 확인. 그 밑에 합계 나왔고 위에 평균 나왔고,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 나와있다? 뭐뭐뭐 요약이라고 떴잖아요. 요약.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글자를 뭐로? 합계로 바꾸래. 그럼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바꿔야 돼요. 부장 요약도 부장 합계, 대리 요약도 대리 합계, 일일이 붙여야 됩니다. 전체 요약도, 과장 요약도 과장 합계. 근데 총 합계는 그냥 총 합계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안 고쳐도 되죠. 그룹별의 합계를 하면 요약이라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요약을 뭐로 바꿨다? 합계로 바꿨다.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평균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 부분합은 항상 두 가지를 계산하라 그래요. 평균을 계산하고 합계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평균을 구해라. 두 가지 함수를 꼭 묻습니다. 그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꼭 해제해주고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첫 번째에도 해제해놓고 상관없어요. 첫 번째에도 해제를 하던 해제를 안 하던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만큼은 꼭 해제해놓고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야 새로운 함수가 추가된다. 조금 전에 부분합에서 제공하는 함수 목록 보셨어요 혹시요? 아까 부분합에 들어갔더니 제일 위에가 뭐 있었죠? 합계, 그 다음에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건 있었어요.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분합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합계, 2. 평균, 3. 중간값, 4. 최소값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야무지게 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없는지 뭐가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어차피 실기시험에서는 합계하라고 하면 합계 지정하면 되고 평균하라면 평균을 클릭하면 됐었는데 무슨 함수가 있는지를 다 외우지는 못했거든요. 자,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요, 중간값, 최빈값 이런 것들은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도 다 제공합니다. 중간값과 최빈값 말로 나오죠. 함수 영어로 나오진 않아요. 어차피 부분합은 함수 목록을 우리말로 표현했잖아. 합계, 평균, 개수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합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도 배워야 되겠지만 뭐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가 중간값, 최빈값. 얘가 시험 문제 단골로 나와요. 부분합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 마무리가 되는 거죠.